공매도가 다시 시작된대. 나 공매도가 너무 무서워. 공매도? 그게 뭔데? 몰라, 그냥 무섭다고.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1일입니다. 약 2주 뒤인 2021년 5월 3일에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공매도가 다시 시행이 되는데요. 과연 이 공매도는 무엇이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걱정을 하고 반대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공매도 제도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지식의 관점에서 공매도를 준비해봤습니다. 가시죠. 공매도란 공, 없는 것을 매도, 판다는 의미입니다. 꽁이라는 뜻입니다. 없는 것을 판다고요? 그건 뭔 소리입니까? 이 개념 자체가 우리에겐 낯설죠. 공매도는 주가의 상승이 아닌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비싼 가격으로 우선 팔고 주가가 하락하고 나면 싸게 사서 갚으면서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매매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수를 먼저 하고 주식을 갖고 있어야 언젠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근데 공매도는 반대입니다. 매도를 먼저 해서 돈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으면 남는 건 다 수익이 되는 거죠.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갚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말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안 갖고 있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특정 주식을 공매도 주문을 냈다면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게 반대인 거죠. 참고로 공매도는 영어로 숏셀링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투자에서는 매수는 롱, 매도는 숏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는 건 바로 이 롱, 이것만 하는 겁니다. 떨어질 것 같은 건 그냥 안 사니까요. 롱 온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트레이더나 자산운용사 이런 곳에서는 오를 것 같은 거는 사고 떨어질 것 같은 거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팔아버리죠. 숏입니다. 이 두 개를 다 하면 롱숏 전략이라고 하고 가끔 펀드 같은 곳에서 이 롱숏 전략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공매도에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차입 공매도는 투자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좀 주고 주식을 빌려와서 그만큼 매도 주문을 내서 팔고 후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가지고 다시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진짜 가격이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것에 베팅을 한 거니까 수익을 보는 거고,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원래 쭉 갖고 있으려고 했던 건데 주식을 그대로 빌려줬다가 그대로 다시 이자랑 같이 돌려받으니까 만족하는 거죠. 무차입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도 없이 빌리지도 않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리지도 않고 그냥 매도 먼저 하는 거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죠. 실컷 매도해놓고 나중에 못 갚겠으니까 나의 배를 가르세요 하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런 리스크를 이 시장 전체가 부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무차입 공매도는 전 세계 어딜 가도 거의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공매도는 바로 이 차입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A가 삼성전자가 10만원, 주가가 너무 높은데 이거 버블일 것 같아. 가격 하락할 것 같은데 아참, 너 이거 삼성전자 가지고 있지? 응, 나는 버핏 할배 말처럼 10년을 갖고 갈 생각으로 한 주를 샀지. 그거 안 팔 거면 나한테 한 달만 빌려주라. 이자 100원 줄게. 한 주 빌려가서 그대로 한 주를 한 달 뒤에 주는 거야? 응. 그럼 손해밖에 없네? 빌려줄게. 자, 빌려왔으니 매도. 자, 10만원 들어왔고 삼성전자 갚아야 되는 날이 다가오네. 좀 볼까? 오, 한 주에 5만원이네. 주가 많이 떨어졌구나. 자, 한 주를 5만원에 매수. 자, 빌려갔던 삼성 한 주 줄게. 그리고 이자 100원. 오케이, 이자 획득. 나는 100원밖에 없었는데 5만원을 벌었네? 이번 투자는 성공이군. 공매도가 핫해진 것은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이 게임스탑이라는 미국의 주식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개인들이 하지를 못했으니까 그 용어조차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 하나를 두고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들과 그걸 막으려고 하는 개인들의 일반 매수, 이 두 개가 정면으로 붙은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개인들이 이기고 가격이 떨어지면 헤지펀드들이 이기는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싸움이 되어버렸죠. 아주 공개적으로 붙어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매도를 주로 전략으로 사용하던 이 헤지펀드들이 그동안 계속 미움을 받아왔었고 그게 겉으로 그대로 드러난 일이었죠. 그 후로 공매도라는 것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안 좋다는 인식도 더 강해져가지고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시장에 쫙 깔리게 된 겁니다. 공매도에는요,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것의 단점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일정 기간 아예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작년인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심하게 폭락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공매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간 시행이 되었고 6개월이 지나도 확진자가 줄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다시 재개되는 것이 다가오는 5월 3일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공매도 관련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생기고 있죠. 이런 변화는 우리 개인들에게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겠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튼 공매도 재개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재개되는 그날에는 공매도 주문이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너무 많이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당연히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주식을 누가 빌려주는 걸까요? 답은 알고 보니 우리 중에 누군가였습니다. 우리가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 대차 거래, 주식 대여, 대여 풀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무심코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게 되면 그 주식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겠지만 공매도로 활용될 수도 있겠죠. 우리 투자자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면 결국 올라갈 거고 공매도 투자자들은 결국 이득을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나는 잠시 누구한테 빌려주는 건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식을 대여해주면 그것들이 모여서 큰 공매도 물량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각자 스마트폰을 들어가서 대여 서비스를 해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던 간에 증권사의 MTS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대차 거래를 신청해서 이자를 얻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해지를 해서 나는 공매도를 막고 싶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의 첫 번째 순기능은요, 시장의 변동성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보다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올라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올라가는 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버블이 끼면 결국 터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혹시나 하고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의 가치보다 빨리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에는 공매도 주문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상승을 어느 정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면 주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발맞춰 올라가 주는 게 좋겠죠. 그런 점에서 공매도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약점을 숨기고 좋은 점들만 알려져 가지고요 주가가 막 오른다면 사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좋겠죠. 회사 대표도 좋고 직원도 좋고 주식 산 사람도 좋고 주식 시장 자체도 활성화되니까 좋죠. 근데 그럴 때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만이 그 회사의 단점을 파헤치다가 그런 약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그 약점을요. 그리고 그 약점을 세상에 알리겠죠. 이들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감시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 공매도의 첫 번째 단점은 괜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벌죠. 그래서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단점을 엄청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에 훨씬 민감하고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찝찝해진 투자자들이 막 주식을 팔겠죠.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소문에 의해서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회사의 경영진들까지 합사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그건 엄청난 범죄가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하락을 바라는 행동 자체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는 안 좋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주로 하는 투자자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매수를 하는 롱온리 투자자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공매도가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그 양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양이 계속 늘어난다면 너무 찝찝하겠죠.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은 시세 조종 행위를 부당한 방법을 써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공매도의 두 번째 단점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에 가깝고 개인 투자자들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공매도를 개인들이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 막아놓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개인도 주식을 빌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산상으로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주식을 빌릴 때 기관들이 빌릴 때는 수수료가 싼데요. 개인들이 빌릴 때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훨씬 불리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기관이 개인한테 빌리면 대차거래, 개인이 기관한테 빌리면 대주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대주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가 예전에는 NH, 신금투, 키움, 유안타, SK, 대신
이렇게 6곳이었는데요. 이번에 미래셋, KB, 한투, 삼성, 하나금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대주거래에 활용되는 주식의 수 자체가 이렇게 많아지고 활성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의 기회가 조금씩은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죠.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한다고 해서 공매도가 무조건 돈을 벌 확률이 높은 좋은 투자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의 기회가 점점 열릴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매도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기만 하는 이 매수자라면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익률은 위로 다 열려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 손실은 투자금을 전부 날리면 마이너스 100%라는 걸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은 오히려 제한이 되어 있는 반면에 주식이 그냥 위로 쭉 올라가 버리면 무한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 앞으로 공매도를 할 기회가 생기시더라도요. 많은 경험과 충분한 고민 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이 오르는 걸 맞추기 힘든 것처럼 내리는 것도 맞추기 힘드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공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무조건 안 좋은 점만 있다면 그런 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항상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 흑과백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한계가 어떻게 보완이 되고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공매도 세력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들의 단단한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